양프로의 정신세계. 네, 오늘은 다시 또 돌아온 전지적 의사 시점.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그거를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작은 아씨들입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꿈에도 나올 정도로. 근데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까먹었어.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이제 시끄러워. 내 자매. 예, 이거 좋죠. 캐릭터 소개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가 매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느꼈냐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좀 가장 전통적인 여자상이라고 좀 느꼈는데 가장 멋진 말을 또 매그가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앞둔 시점에서 둘째 조가 이제 나 언니 잃기 싫다. 도망 가서 언니는 배우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배우가 꿈이었지 않냐? 그랬더니 나의 꿈은 지금 결혼을 이 남자랑 하는 것이고 네가 네 꿈을 추구하듯이 넌 내 꿈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은 사실은 여자가 이제 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직업을 꿈꾸기가 어려우니 결혼을 잘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그는 결국 자기 꿈인 좀 가난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선택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보이지만 자기만의 꿈을 쫓아가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 그렇죠. 매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제가 볼 때는 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사랑이었죠. 매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본인의 직업, 어떤 꿈의 실현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가장 원하는 거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영화나 이 소설, 원작 소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남북정쟁 말기입니다. 굉장히 미국도 봉건적이었죠. 그때는 보수적에다가 가부장적인 능력이 있건 없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치고 여자는 굉장히 좀 핍박받던 그런 시대상이기 때문에 그 브룩과 매그라는 부부가 사랑을 하고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싸움을 하다가 바로 사과를 하고 또 마지막에 해결을 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아닐까. 시대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되게 부자 고모가 나오는데 그 고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멋있지? 좋은 대로 시집 가야 된다. 그래야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 여자가 돈을 벌려면 얼굴을 팔거나 몸을 팔거나 해야 되는 그거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에 돈이 많지 않으면 여자가 뭔가 사회활동을 해서 자기 어떤 직업적 커리어를 쌓고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상황입니다. 둘째 이제 조세핀의 가치관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꿈의 실현,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작가로서 성공을 꿈꾸는 굉장히 현대적 여성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을 쓴 원작자도 그러고 이번에 나온 그 영화를 만든 여성 감독도 마찬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페미니즘적인 성향들 어떻게 보면 여성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독립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춘 소설과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재밌는 게 그 조가 주인공이자 관찰자로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 이 영화의 결말 마지막에 갈려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자기 책을 출판해 주기로 한 출판사 사장과 딜을 하는 장면이 있죠.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 책이 팔리질 않는다. 주인공 결혼하는 걸로 엔딩을 바꿔라. 그 조건으로 해서 둘이 인세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끝에 장면이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인 조가 결혼해서 고모가 남겨준 대저택에서 자기만의 학교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한 씬은 정성껏 만들어진 책의 초판, 첫 번째 책을 자기 가슴에 안고 창밖을 쳐다보는 씬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이 영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설명해드리면 이 감독이 원작자에 대한 리스펙을 그 엔딩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원래 작가는 결혼을 안 하고 살았어요, 독신으로. 그쵸. 근데 책은 결혼한 걸로 했거든요. 자전적 소설인데 사실은 조는 자기인데 결혼을 해야만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한 걸로 설정을 한 걸로 이제 엔딩을 하나 만들고 그건 사실 책의 얘기라는 거죠. 그쵸. 사실은 결혼을 안 한 것처럼 영화에서만이라도 작가에 대한 리스펙, 작가의 삶에 대한 리스펙 그리고 여자가 꼭 결혼을 하는 것이 해피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내 책이 나왔다는 걸로 실제 엔딩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가 좀 더 이렇게 좀 와닿았던 게 난 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로리도 이제 청혼을 거절하고 하지만 난 너무 외로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진짜 되게 좀 현실적이고 좀 공감이 많이 갔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결혼이라는 건 선택이다라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켠엔 다 외로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영화가. 그거 장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선택의 어떤 결과예요. 어떤 선택이든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고, 감수해야 될 네, 누리는 게 생기면 감당할 게 생기는데 내가 내 소신을 지키고 내 소신대로 살기 위해선 반드시 희생해야 될 게 생긴다고 봅니다. 그게 대가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래서 조가 말한 그 대사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대사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싶어서 저도 확 와닿았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가 베스. 제가 볼 때는 베스가 가진 가치관이라고 그럴까? 거기에는 가족 혹은 어떤 규칙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베스가 사실 성홍열을 앓다가 결국 몸이 약해지고 죽게 되는 것도 엄마 말 들으려다 그런 거거든요. 그 베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두 가지죠. 가족과 피아노.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자매들 다투면 항상 중간에서 중재하고 내 가족이 가장 중요했고 또 하나는 피아노. 그 피아노 덕분에 이제 옆집에 사는 피아노를 좋아했던 딸을 잃은 로렌스 씨와 우정을 쌓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이와 세대를 좀 초월한 우정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영화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몇몇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다 멋있어요. 다 괜찮아요. 맞아요. 저는 베스를 사실 가장 좀 단단한 사람으로 봤어요. 매그는 사실은 뭐 사랑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약간의 그 허영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교계에 진출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조하고 에이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거든요. 피아노 치는데 누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냥 난 피아노 치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별로 억울하지 않아. 그냥 이게 내 삶이 여기까지인 거야. 나는 할 만큼 할 도리를 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뭔가 굉장히 순리에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조의 꿈을 끌어내죠.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모든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자기만의 것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에이미. 에이미 대단했어요. 에이미 대단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조하고 계속 시브롱 라이벌리가 계속 있죠. 굉장히. 근데 저는 에이미가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성장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 7년의 이제 전후가 계속 왔다 갔다 교차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할머니랑 같이 유럽 여행 가는 그냥 그게 너무 좋아하는 천진난만한 아이였는데, 친구가 나가서 나중에 로리한테 하는 말들을 보면은 너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화가가 되고 싶지만 베스트가 아니면 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라서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래서 나는 부잣집에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현실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되게 단단하게 로리한테 하는 말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제일 많이 성장을 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감각을 계속 키워나갔던 인물이라고 보여졌죠. 사실 저는 에이미의 가치관, 에이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은 사회적 성공인데, 그게 이제 조하고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조는 내가 스스로 성장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에이미는 남자를 통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니인 조한테 거절을 당했던 로리가 에이미한테 고백을 하려는 씬이 나올 때 딱 에이미가 그래요. 하지마 그러면서 거기 좀 셌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언니한테 거절당하고 나를 대체물로 삼지 마라. 평생 너를 사랑한 나한테 할 짓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로리를 받아들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로리가 부자가 아니었어도 에이미가 받아들였을까? 로리를 선택하게 된, 로리를 사랑하게 된 여러 조건 중에 분명히 에이미라면 로리의 경제적 상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 못해요? 아니 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근데 그거를 굳이 포함됐냐 안 됐냐는 저한테는 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 프레드라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것, 오랫동안 키워왔던 사랑을 결국에 쟁취하는 모습에서 사실은 물론 로리가 더 부자가 아니라는 당연히 쉽진 않았겠지만 로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매력 중에 하나니까요. 이제 근데 에이미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 철구지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로리가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에이미가 단단한 모습, 그리고 방황하는 자기를 좀 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을 느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에이미 아닌가. 본인의 사랑도 이루고 꿈도 이루고. 그렇죠. 로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리. 그것도 좀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처음에 이제 이름 붙인 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멋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는 남자 이름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로리는 그 당시에서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성적인 캐릭터로 일단 잡은 거죠, 남자 주인공 자체를. 로리라는 캐릭터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남자라면 뭐 자고로 일해야 돼서 많이 벗어나 있는 캐릭터죠.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거부하는 캐릭터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남자들이 꿈꾸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이 꿈꿨을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남자들이라면 남자라면 이래야 돼가 굉장히 또 큰 압박이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한테도. 제가 볼 때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뭐 이런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를 다 이렇게 몰아넣은 게 롤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인물도 좋아요. 거기다 얘가 굉장히 센스도 있고 그러면서 부잣집이야. 그런 아이가 현실에 없을 텐데 그 작가가 정말로 이 시대에 이런 남자 없는데 이런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몽창 집어넣은 게 롤이라는 캐릭터가 아닐까. 때려넣은 거야. 그렇지. 롤이는 참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정에 굶주렸던 롤이가 옆집 사는 네 자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애정을 받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롤이를 보면서 좀 안쓰러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 가족을 그리워하는 인물이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를 처음에 좋아하고 조한테 막 사랑한다고 했을 때 롤이는 남자라기보다는 가족이 필요한 소년으로서의 어떤 사랑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에이미한테 하는 그 청혼이란 거는 조금은 내가 남자로서 어떤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는 상황에서의 어떤 청혼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롤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많이 결핍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애정이 많이 필요로 했던 사실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을 거고 근데 처음에 그 조를 향했던 마음은 친구와 가족 이게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쿨하게 조한테 나중에 나 에이미랑 결혼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마지막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에이미는 다른 의미이지만 어쨌건 롤이에게 있어서 조의 대체물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찬물 끼얹는 얘기긴 한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에이미랑 조랑 엄연히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체물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전 동의해요. 그렇지. 아기 때부터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여자로 보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조랑 매그랑 베스는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인물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큰 변화가 없는 인물인데 에이미라는 캐릭터 자체는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조한테 뒤처져 있는 인물로만 비춰지고 철부지고 결국에는 에이미는 나중에 뭐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그 꿈을 접게 되는 그 시점부터 자기가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롤이한테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살 거라면서 계속 일침을 가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큰 자극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롤이한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에이미의 어떤 변화라는 거 그러니까 대사 톤이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 배우가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롤이가 어느 순간 나를 좀 구원해주는 여자라는 생각이 좀 더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롤이를 받아준 거는 에이미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롤이로서도 유일한 선택이 에이미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마인드 카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게 뭔지 몰라서 어디다 사연 올려야 되냐 막 이렇게 댓글도 봤었는데 마인드 카페라는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셔서 사연을 남기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저희 시크릿 토킹 때 또 정성껏 사연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이 너무 간지럽네. 병 걸린다. 저리 가 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